다우지수가 30,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좋은 재료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권 이양, 그리고 옐런 의장의 재무부 장관 낙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좋은 소식들인데,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제 30,000포인트가 돌파가 됐지만, 경제 지표가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모습인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다우지수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슬슬 다른 쪽으로, 즉 IT 부품주 쪽으로도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T의 흐름은 이렇게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한방 본능. 자, 지금 한방 터트리면 잘 나온다. 인생 역전이다. 이런 이야기들, 지난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2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B2에 의한 한방 본능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살아나고 있다. 다시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영업일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11월 말, 이제 영업일이 3일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1월의 영업일이라고 친다라면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속해 있지만, 12월로 넘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나와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시장은 약간씩 숨고르기라든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중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증시도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도 약간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58, 그래서 29,872포인트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현재 다우지수 보게 되면 이제 30,000포인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30,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서, 나쁜 이야기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악재가 나온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다우지수 상황이 조금 주춤거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쪽으로 조금 움직여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 본다라면, 0.48% 상승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증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자금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금이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우지수에서 나스닥 쪽으로 옮겨갔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코스피 지수가 약간 주춤거리게 된다면 이 자금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받아들이는 관점은 일단 자금이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은 자금이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로 친다라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넷 옐런의 그런 재무부 장관 낙점 소식, 앞으로 긍정적인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기 정책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백신이 퍼지고 있는 우려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에 아니죠. 코로나가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퍼지는 상황들은 계속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뭐 앞서서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내용들, 기존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약간 변화를 줬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경제 지표 쪽인데, 경제 지표 쪽의 이야기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즉 코로나죠.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각 봉쇄 조치가, 미국 각지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가장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실업 지표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온 거죠. 지금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오히려 이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청구자 수가,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77만 8천 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봉쇄 조치가, 실업자 수를 대량 생산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면 이 실업자 수가 더 줄어드는 것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봉쇄 조치가 일어날 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봤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그 연말 쇼핑 시즌 이쪽과 관련이 돼가지고 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얇아진 지갑이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던데, 쇼핑 시즌에 걸고 있는 기대감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봉쇄 조치의 강화가 미국 경제에 다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들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는 일단 뭐 33.1% 뭐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실적이 조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3%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0.9였는데 이게 1.3%로 늘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 내구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2.1%에서 1.3% 조금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예상치가 1%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뭐 전원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실 만한 부분은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개인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예상치보다 더 많이 줄었죠. 지금 전월치가 0.7%, 예상치가 0%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것은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비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0.5%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0.4%였기 때문에 0.4 대비해서 0.5까지 늘어났다.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지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것이 약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경제 지표들 잘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딱히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딱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변화폭이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는 뭔가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그런 중요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이 이미 노출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뭐 추수감사절 휴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쉬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 괜찮고요. 뭐 일단 미국도
약간의 연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 동안에 뭔가 이제 경계감이 조금 도출되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아니고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도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겠죠. 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더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로 향하는 이 따뜻한 온기가 IT 부품주로 갈아타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IT 업황의 순서, 회복 순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생산 장비, IT 부품 이런 쪽으로 회복의 순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 IT 부품의 상황 또는 업황 호전에 따른 그 대응들을 말씀드려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체가 되는 그 덩어리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반응을 하는 것들이 부품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먼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도 고점 흐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그런 종목들은 기다려주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IT 부품주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IT 쪽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부품주들인 지금 보면은 뭐 같이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서적인 부분을 봤을 때 먼저 주목을 받는 그런 대장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연계되는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랐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 일단 IT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이 전기전자 쪽, 특히 삼성전자 쪽의 실적 개선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에 대한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대장이 먼저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업황이 충분히 회복이 됐다,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나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것과 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부품주들에게 수주도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또는 뭐 장비 업체들이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워낙 잘 달려버리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또 작은 종목들 쪽으로 몇 개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깐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면 IT 부품주 쪽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증권사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IT 부품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두 종목을 꼽고 있더라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20만원도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당장 20만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높이 잡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와 같은 부분들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 이 꼭 대기업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LG이노텍도 좋지만 뭐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부품 쪽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 애플이나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품주들은 전부 다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IT 부품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 이 스마트폰의 어떤 발전 그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카메라 쪽에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홍채나 지문인식 또는 뭐 AI 이런 쪽도 발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카메라 모듈을 가장 많이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스마트폰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성능을 그만큼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회복은 경기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라든지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품주들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은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잘 가느냐 얼마만큼 좋은 실적을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명줄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은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들도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덩치로만 본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주들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의 관심도 이제 서서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런 전망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갔었던 온기가 부품주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부품주로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부품주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빚내서라도 한방 챙기자 뭐 이런 거. 네. 한방 본능이 살아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곧버스, 즉 인버스 쪽 투자죠.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락하게 될 때 2배를 먹는 곧버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인버스도 그냥 주가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갈 때 2배를 먹는 더 크게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만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곧버스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이렇게 곧버스 쪽 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증시가 신고가를 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또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 물타기 국면이 지난 그 3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하락 쪽에 계속 베팅을 하게 되는 거, 언젠간 내려가겠죠. 근데 원하는 만큼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확 커지게 됐을 경우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주가를 돈을 다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신용 투자라든지 이런 B2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를 보니까 17조 6,700억까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10월 달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16조 원대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주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이제 돈을 다시 빌리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인버스 쪽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시장이 단기적 고점이다라는 그런 신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RSI 지표라든지 또는 이제 신용융자가 최대치, 사상 최대치에 완전히 근접해 있다라고 또 되어 있는 모습. 뭐 증시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 이 신용잔고가 더 위로 치솟아서 이제 18조 원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약간의 이제 과열 국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12월 증시는 약간 그 조정을 좀 받거나 좁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숨고르기가 나올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재료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백신 랠리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백신 랠리가 끝나게 되면 증시는 제법 큰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 리포트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아무리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는 것만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클 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변동성이 크다라면 큰 시점에서 아래쪽을 공략하는 여유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여유 자금으로 항상 투자하시고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가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재료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냥 경제지표가 약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런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IT 부품주로 갈 것이냐. 물론 업황 호전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가장 주력이 되는 그런 주력군 종목군들이 먼저 상승하고 부품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IT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IT 부품주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빚내서 투자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조심해달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 변동성이 나올 때 그 단기적 변동성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인버스, 곧버스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주시면 변동성 국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종목의 그 포지션이 안 좋게 변했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는 큰 기회가 오게 된다. 일반적 통념이나 집단적 편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비판에 의해서 무너지면 새로운 룰이나 이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 원리를 차용하게 되면 증시의 일시적인 폭락, 과열을 예측할 수가 있고 투자 대상은 그런 시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 얘기죠. 네, 어떻게 바뀐 거죠? 개인 투자자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네, 시장의 흐름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 방법이 바뀐 거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에서 또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쪽에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과 업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을 옮겨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네, 증시가 일단 신고가 내연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단기적 조정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럴 때 또 허탈감 이런 거 느끼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조정이다. 나를 위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